데일리 브리핑. 네,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연결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워싱턴입니다. 네, 연방준비제도가 내일과 모레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최소 0.75%포인트, 또 많게는 이른바 풀포인트라는 1%나 올릴 것이다라는 예상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21일 수요일 오후 2시 동부 시각으로 발표합니다만은 경제 분석가들은 아직은 0.75포인트 인상을 더 많이 내다보고 있습니다. CME 그룹의 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0.75포인트 올릴 것 같다라고 본 가능성이 80%이고요. 말씀하신 그 풀포인트 1% 포인트나 올릴 것으로 보는 의견은 20%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아직까지는 이제 0.75포인트 인상이 대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이것을 0.75 올리는 것을 흔히들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고 1%나 올리는 것은 울트라 스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. 골드만삭스도 한번 그 예측을 했는데 수정된 예측에 따르면은 역시 이번 9월 회의에서는 0.75포인트로 올릴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또 11월 회의와 12월 회의가 남는데요. 11월 초와 12월 중순 회의에서도 각각 0.5포인트씩 올려서 앞으로 남은 3번에 걸쳐서 1.75포인트나 올릴 것이다.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2.25 내지 2.5%거든요. 이것이 4%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. 물론 어디까지나 경제 분석가들의 예측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올릴 것인지, 어떻게 이 금리 또 긴축 정책 이런 물가 잡기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는 이제 연준의 이사들이 결정할 목입니다만은 지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적어도 올 연말 또는 내년까지는 4% 이상의 기준금리 수준으로 올릴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. 네.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연준은 6월에 올 연말 목표치를 한번 얘기했었거든요.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목표치를 9월에 제시를 합니다. 6월에 올 연말에는 금리가 3.5%가 될 것이다. 이것을 역순위로 해서 이제 이번 회의에서는 얼마나 올릴 것이다 그렇게 했었는데, 잘 아시는 대로 6월과 7월에 파격적으로 0.75포인트나 연속해서 올렸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번에도 또 거의 3번 연속으로 적어도 0.75포인트나 더 올릴 것이고, 많게는 1%나 올리는 그런 파격 행보를 할 수도 있다라고 내다보는 것인데요. 경제 분석가들이 0.75포인트 올릴 것으로 내다보는 것은 물가 잡기가 좀 기대에 못 미쳤지만은 그래도 이제 고용 시장이 아직은 기대 이상으로 계속 견고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0.75포인트 인상이 적절하다. 1% 어찌 보면 극약 처방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될 경우는 또 갑자기 너무 이것을 수요나 생산 고용까지 과열을 냉각시키는 지금 전략인데요. 그러다 보면 너무 지나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적 때문에 연준이 0.75포인트를 올릴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런데요. 연속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물가 잡기에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.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? 네, 지난번에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대도시들의 한 300개 품목을 조사하는 것이거든요. 예. 그다음에 또 연준이 선호하는 PCE 물가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라기 때문에 이제 미국민들 소비자들이 실제로 지출하는 것을 미 전역에서 이제 조사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. 잘 아시는 대로 한 2포인트 정도의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. 예. CPI는 8.3%거든요. 8월에 8.3%로 지금 발표됐는데 7월에 8.5%에서 0.2포인트밖에는 못 내렸기 때문에 기대에 못 미치고 실망스러운, 또 물가 잡기에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회의론이 다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연준의 선호하는 물가 지수는 PCE는 지금 현재 6.3%인데 요것을 이제 얼마큼 내릴 것인지를 또 한번 봐야 되겠고요. 아마 비슷하게 가지만은 이 PC 물가도
그렇게 많이 내리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이 과연 이 금리를 이렇게 아주 파격적, 공격적으로 올리고도 물가 잡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상당히 좀 회의스럽다라는 것이 더힐의 그 보도에 따르면은 아주 그 조목조목 지적한 것이 있는데요. 가격 상승은 그 역시 수요와 공급의 격차 때문에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다르면 당연히 물건값이 오르지 않겠어요? 또 서비스 가격도 오를 것이고요. 그래서 지금 40년 만에 최고치의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연준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수요나 수요에 따른 생산, 거기에 따른 또 고용, 이 과열을 냉각시킴으로써 부족한 공급과의 차이를 줄이고 그렇게 하면 이제 가격도 좀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지금 연속적인 금리 인상을 하는 것입니다. 금리가 올라가면은 씀씀이를 쓰는 소비자들이나 또 물건을 안 팔리니까 생산하는 업체들이나 또 이제 그 금융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이자가 올라가니까 많이 못 쓸 거 아닙니까? 네.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의도적으로 좀 과열을 시키는 것인데 이 과열에 찬물만 끼얹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예. 이거 얼어붙게 한다면 안 되는 것이겠죠.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이 수요만 갖고 얘기를 연준이 하기 때문에 지금 물가 잡기에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. 네. 달리 말해서 공급은 식량이나 지금 에너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, 또 중국의 봉쇄 조치, 이런 것 때문에 공급난이 있었고 수송난도 있었고 미국에서도 또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대부분 그 수입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요즘은 좀 미국 내 생산을 독려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그 해결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건 연준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. 우크라이나 전쟁을 연준이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? 그렇죠. 그다음에 중국의 봉쇄 사태도 안 되는 것이고요. 이러다 보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 카드만 갖고는 결코 물가 잡기에 성공할 수 없다. 심리적으로 해서 이제 자꾸 이제 물가를 그래도 잡고 그러면은 공급선을 쥐고 있는 데서 아무래도 물건이 안 팔리면 자기네도 경제가 다 망하니까 이렇게 이제 가격을 떨어뜨릴 것이다라고 그 심리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연준이 그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그다음에 공급난을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대외적인 요건도 있고 주로 또 하나 만들거나 미국 내 생산을 독려하더라도 생산 시설을 다 증설을 해야 되고 상당히 그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또 긴축 카드만으로 수요를 냉각시키는 것만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그 의문시 되는, 그래도 지금은 이제 심리 효과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는 해왔습니다만은 이게 숫자가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요. 6월에 그 CPI는 9.1%에서 7월에 8.5%로 많이 내렸습니다. 0.6포인트나 내렸었는데 8.5에서 8.3으로 0.2포인트밖에 못 내리니까 바로 지금 연준의 그 금리 인상 카드로 물가 잡기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스러워하는 그런 그 회의론이 고개를 다시 들고 있는 것입니다. 네. 근데 그럴 경우에 지금 고물가에 고금리 부담만 가중이 되고 성장은 제자리거나 하거나 후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빠질 것이다, 이런 경고까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데 좀 이제 공세적인 그 금리 인상 카드로 물가를 좀 잡는데 물가 잡기와의 그 전쟁을 벌이면서 조금 수그러들었었는데 이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회의론이 다시 높아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물가를 못 잡으면은 고물가가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근데 이제 이것도 연준이 이제 내일 모레 회의에서 이 PC 물가를 연말까지 얼마나 낮출 것인지, 지금 현재는 그렇게 금리를 여러 차례 내려더라도 6.3%에서 지금 5.2%로 1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고를 해왔었는데 이게 또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모레 한번 발표하는데 예측
포캐스트 하는 게 얼마나 될 것인지 한번 또 봐야 되겠는데요. 그래도 지금 이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보면은 6 내지 7%대 고물가가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는 계속되는 거 아니냐. 그 다음에 금리는 계속 올리니까 4% 이상의 고금리가 내년 말까지 계속될 것이다. 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. 그러니까 6, 7%의 고물가는 계속되고 4%의 고금리까지 가중이 되고 성장은 제로 아니면 마이너스입니다. 지금 그 골드만삭스에 보면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제로 제자리 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고요. 내년은 1.1% 성장할 것이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 예상을 했습니다. 네. 이게 하향 조정을 하는 것인데요. 0%대는 사실 뭐 완전히 이제 제자리 걸어만다는 것이고 분기별로는 이미 마이너스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한 해 전체로 하더라도 0%로 떨어진다면은 그야말로 이제 저성장, 자칫하면 또 이제 불경기로 떨어지는 그런 것을 합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. 그런 공포가 지금 되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.